자, 글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 그리고 important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디에 보면은 div 하나가 있어요. 자, div. 자, 이 div 안에 보니까 컨텐츠의 세로 정렬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div라고 하는 태그, 이 div라고 하는 태그는 division, divide, 공간을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태그 중에 하나인데 div는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할 때 사용되는 태그로서 자, 이 div 안에는 블록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알아두자. 블록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인라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든 들어갈 수 있고 뭐든 수용할 수 있는 태그가 바로 div라고 하는 태그예요. 자, 이 div에 대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적용했는가 보니까 먼저 바디에 대해서 폰트의 크기를 12픽셀로 잡았어요. 요만큼만 보면 뭐냐면 폰트 사이즈야. 근데 그 뒤에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이 있죠. 자, 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은 폰트 패밀리예요. 글꼴의 종류. 글자의 크기와 그 다음에 글꼴의 종류를 한 번에 쓸 경우에 하이픈 다음에 나오는 속성을 생략을 하고 대주제 쪽만 써줘도 충분히 인식을 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여기 아래쪽에 보면 div에 대해서 width 200, 자, width가 200픽셀, 다시 말해서 너비를 200픽셀로 하고 height 200픽셀, 높이도 200픽셀로 해라. 너비하고 높이가 200픽셀이니까 얘는 정사각형의 영역을 가질 것이고 백그라운드 옐로우, 자,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생략한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다시 말해서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텍스트 얼라인 나오죠. 텍스트 얼라인은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야.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적었기 때문에. 자, 정렬 방법에는 가로 방향으로 레프트, 센터, 라이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로 가운데 정렬은 센터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추가적으로 라인 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인 하이트라는 건 뭐냐면 라인은 줄이에요. 그죠? 줄의 높이, 즉 행의 높이를 200픽셀로 잡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영역에서 div 내에서 글자를 세로 가운데 정렬하라 라는 뜻이에요. 가로 가운데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센터로 잡아 주었는데 일반적으로 세로로 정렬을 할 때는 해당 컨텐츠의 높이, 즉 div의 높이와 라인 하이트의 높이를 똑같이 맞추어주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줄간격은 전체 줄간격을 200픽셀로 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 똑같은 여백을 남기고 가운데 배치가 된다. 먼저 봐야 될 내용이에요. 정렬하는 방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방법과 세로 가운데 정렬 방법. 특히 라인 하이트라는 거 상당히 많이 쓰이는 속성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자. 다시 바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자, 필드셋 밑쪽에 important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HE 태그가 있고요. HE 태그는 small capital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 태그 하나 나와 있고요. P 태그에 클래스 UI, H3의 클래스 UI. 자, 클래스의 이름이 똑같네. 태그의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P 태그의 ID가 small, P 태그 ID large, P 태그 ID ca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살짝 달라. 살짝 달라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부적인 걸 보게 되면 HE 태그는 자, HE 태그는 여기 있죠.
폰트 패밀리를 엘리펀트, 자 영문 글꼴이에요. 엘리펀트라고 하는 영문 글꼴로 적용을 하고, 한글 지원이 안 되니까 한글은 맑은 고딕으로 지원을 해라. 써라. 그리고 폰트 사이즈 25픽셀 폰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줬고요. 자, 또 나옵니다.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 폰트 웨이트는 글꼴의 두께를 뜻합니다. 폰트 웨이트는 글꼴의 두께다.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숫자 값으로 100부터 700의 값을 가져요. 정정 100부터 900, 100부터 900 숫자 값으로. 그냥 볼드라고 하면 진하게예요. 진하게, 굵게. 자, 굵게는 숫자 값으로 700이에요. 노멀 값은 숫자 값으로 400입니다. 즉 400보다 숫자가 100씩 감소하게 되면 점점 가늘어지게 되고요. 4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 값이 커질수록 조금씩 굵어져요. 눈에 띄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차이는 있다. 폰트 웨이트는 굵게입니다. 숫자 값으로 100부터 90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HE 태그에 라인 하이트가 있어요. 자, 라인 하이트를 12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 하이트의 120%는 뭐냐면 본래 HE 태그가 가지고 있는 줄 높이의 20%를 더 추가한 높이를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100%겠죠. 또한 컬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HE 태그의 컬러를 크림슨으로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느낌표 임포턴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봐야 돼요. 아래쪽에 보면은 HE 태그의 컬러를 카키로 설정을 해라. CSS의 우선순위에서 동일한 태그에 대해서 동일한 속성 값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다음 밑에 쓴 내용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쓴 애가 적용이 돼요. 먼저 쓴 애는 취소가 돼야 돼. 즉 크림슨을 쓰고 카키를 썼다면 이 크림슨이라는 게 취소가 되고 카키색이 적용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CSS 속성에다가 뒤에 임포턴트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최우선 적용으로 바뀌어요. 그 뒤에 동일한 속성에다가 뭘 지정하든지 간에 바꾸지 말고 나는 이걸로 결정했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결과를 보게 되면 HE 태그의 글자색은 카키색이 아닌 크림슨이라고 하는 빨간 계열의 색깔로 보일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먼저 div가 있어요. 자, 이 div에 대해서 가로가 200, 세로가 200이에요. 가로 200, 세로 200짜리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줬으니까 정사각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눈으로 보이기엔. 자, 이러한 정사각형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왼쪽에 붙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붙어요. 만약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지 않는다면 글자는 자동적으로 레프트, 왼쪽 정렬이 됩니다. 여기에 붙어요. 여기에. 그 다음 라인 하이트를 주지 않으면 글자는 여기 위로 올라가요. 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로 딱 맞춰주고자 라인 하이트를 이 div의 높이 값에다가 딱 맞춰주게 되면 얘가 세로의 가운데 정렬이 돼요. 만약에 수치 값을 라인 하이트 100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에 오겠죠. 3분의 1 정도 지점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H2 태그에 대해서 이게 H2 태그가 있어요. H2 태그에 대해서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컬러를 크림슨으로 하고 나서 컬러를 카키로 하게 되면 원래는 카키색이 적용이 돼요. 원래는. 즉, 자 여기 임포턴트를 잠시 이렇게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색깔이 크림슨이 아니라 그 밑에 적용된 카키색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나중에 쓴 CSS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나는 카키색보다 크림슨이 더 좋아. 그래서 난 이걸로 딱 결정했어. 그러면 밑에 그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얘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라 라는 느낌표 임포턴트를 써주게 되면 얘는 위에 게 적용이 되고 그 밑에 게 적용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아울러서 폰트 베리언트가 있습니다. 자, 이 폰트 베리언트는 폰트의 변형을 얘기하는데 글꼴을 변형해라, 텍스트를 변형해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스몰 캡스라고 하는 이 값은, 스몰 캡스라고 하는 값은 작은 대문자를 뜻합니다. 작은 대문자. 이 작은 대문자는 실제 컨텐츠가 소문자로 나올 경우에 그 소문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주는데 대신에 글자의 크기는 소문자의 크기 사이즈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소문자의 크기로 대문자로 바꿔라. 자, 컨텐츠를 보면은요. H2 태그의 H가 소문자예요. 그 다음 스몰 캐피털스라고 되어 있는데 S가 대문자, C가 대문자, 나머지 다 소문자예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소문자 한 개도 없어요. 다 대문자야. 다 대문자야. 근데 다 대문자인데 대문자였던 S하고 대문자였던 C는 대문자 중에서도 좀 크게 나와요. 나머지 애들은 다 작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스몰 캡스라고 하는 속성값이 적용이 되어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데 크기는 소문자의 크기로. 그래서 작은 대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P의 id가 스몰, P의 id가 라지, P의 id가 캡 해가지고 id 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스타일에 보면은 자 id가 스몰인 태그를 찾아라, 스몰인 엘리먼트를 찾아라, 스몰인 요소를 찾아라. 찾아서 어떻게 하냐? 텍스트 트랜스폼. 자, 텍스트 트랜스폼은 글자를 변형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 어퍼케이스. 자, 어퍼케이스라는 값은 대문자로 바꿔라.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하지만 영문에는 대소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문에 대해서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면 그 값들 중에서 어퍼케이스는 대문자로 바꿔라. 지금 보면 id가 스몰인 애들은 웹디자인 전부 다 소문자로 적혀 있어요. 결과를 보시면 이 웹디자인 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컨텐츠는 소문자인데. 그 다음 라지라고 하는 거 지금 라지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웹 디자인에서 디자인 부분만 대문자야 얘는. 근데 텍스트 트랜스폼을 로어케이스로 바꾸면은 모든 대문자를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웹 디자인 하니까 소문자가 되었네. id가 케빈에는 웹 디자인에 지금 보시면 소문자이다가 맨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G가 대문자예요. G가. 나머진 다 소문자야. 텍스트 트랜스폼을 캐피털라이즈로 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단어 기준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단어 기준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단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는 이게 단어인지 단어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띄어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게 한 단어가 됩니다.
자, 웹 한 칸 띄고 디자인 했죠. 웹 한 칸 띄고 디자인. 그러면 이 웹이라는 게 한 단어가 돼. 그래서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인 W만 대문자로 바꿔요. 여긴 소문자인데.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디자인에서 마찬가지로 얘를 한 단어로 해서 앞에 붙은 첫 번째 글자인 D자만 대문자로 바꿔.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은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얘는 띄어쓰기 기준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치기해서 고정하는 게 바로 capitalize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슈도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의사라는 말인데, 의사. 자, 실제로 컨텐츠가 이렇게 실제 컨텐츠하고는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켜버리죠. 실제하고는 다르게.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먼저 div라고 하는 태그의 종류. div라고 하는 거는 공간 분할 영역 태그다. 공간을 나누어 주어서 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div가 되고, 그 다음 important라고 하는 속성. 어떠한 값이든 간에 느낌표 important를 써주게 되면 해당 속성이 최우선 적용이 되어서 그 밑에 어떠한 속성을 쓰든지 간에 얘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폰트 웨이트도 맞죠? 폰트 웨이트는 글꼴의 두께를 말하는데 글꼴의 두께는 숫자 값으로 100부터 900까지, 기본 글꼴의 두께는 숫자 값 400, 문자 값으로는 노멀입니다. 볼드라고 하는 거는 진하게를 표시하는데 진하게는 숫자 값 700이에요. 다음, 글자를 세로 정렬할 때는 라인하이트를 써주고 이 라인하이트의 값을 해당 컨텐츠의 높이랑 맞춰줘라.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될 것이다. 폰트 베리언트라고 하는 속성은 작은 대문자다. 스몰 캐피털입니다. 스몰 캐피털, 작은 대문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되 크기는 소문자 크기 그대로 유지하라. 텍스트 트랜스폼의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캐피털라이즈라는 속성. 영문을 대문자로, 영문을 소문자로, 단어 기준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속성들인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속성 중에 하나이므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정렬 방법과 그 다음 중요도를 나타내는 important, 그리고 슈도 클래스, 의사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봤어요.